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신경망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퍼셉트론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퍼셉트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해보자면 퍼셉트론을 보게 되면 지금 두 입력 신호 X1, X2에 대해서 출력과 Y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입력 신호에 대해 각각 가중치를 가지는데 이 그림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면 바이어스가 없는데요. 이 바이어스를 그림에 표현한 것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전체 입력 신호가 조금 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력 신호들을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내 볼 건데요. 이렇게 지금 전체 입력 신호를 하나의 수식처럼 바꿀 거고 이것을 hx로 보게 되면 이 전체 입력 신호가 0보다 작을 때는 0으로 출력되는 같은 것을 볼 수 있고요. 0보다 크면 1을 출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식을 저희는 활성화 함수라고 하고요. 그럼 아까 전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전체 입력 신호를 저희는 A라고 이제 부를 것입니다. 이 A는 액티베이션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 입력 신호를 A라고 나타내고 이제 이것을 이제 Y는 HA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각각의 이제 입력 신호들이 들어와지고 이 입력 신호들을 이제 계산한 것이 A일 것이고 이 A를 하나의 함수로 표현한 것이 이제 활성화 함수로서 HX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보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금 x가 0보다 작을 때는 0, 0보다 클 때는 1이 나타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함수를 저희는 이제 스텝 펑션, 계산 함수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스텝 펑션 같은 경우에는 0과 1 사이의 값을 출력하는 비선형 함수고 인계값을 중심으로 지금 출력값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퍼셉트론에서는 이 활성화 함수로서 계산 함수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운 이제 신경망에서 이제 유일하게 다른 점 중 하나가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인데 신경망의 경우에서는 활성화 함수를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식은 다음과 같고요. 스텝 펑션과 다른 점은 지금 시그모이드 펑션의 경우 0과 1 사이에 실수로 값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나중에 배울 거긴 한데 이러한 시그모이드 함수의 경우에는 지금 이쪽에 보면 기울기가 끝쪽에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울기 베니싱 문제로 뒤에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함수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그 함수가 바로 렐루 함수입니다. 그 전에 시그모이드 함수랑 스텝 펑션에 대해서 잠깐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이 시그모이드 펑션의 경우 지금 입력에 따라 출력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계산 함수는 입력값의 인계값을 중심으로 출력값이 0 아니면 1 또는 이렇게 나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그모이드 함수의 경우 기울기 손실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렐루 함수라는 게 나오는데요. 렐루 함수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 0을 중심으로 지금 0보다 크게 되면 x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 0보다 작게 되면 0이라는 값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뒤에 기울기 손실 문제를 해결했고요. 하지만 근데 여전히 0보다 작으면 그러한 가중치를 아예 못 준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게 리키 렐루입니다. 그래서 지금 0보다 클 때는 렐루 함수처럼 똑같고요. 0보다 작을 때는 0 이하의 값들에는 아주 작은 상수함을 곱해주어서 다음과 같은 함수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활성화 함수들과 이제 입력 함수들이 있는데 이런 입력 함수와 활성화 함수를 각각 계산을 해서 일일이 다 식으로 표현하자니 너무 길어서 이제 저희는 행렬로서 표현하게 됩니다. 행렬 선형대수를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행렬은 행과 열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행렬의 고를 이렇게 보게 되면 다음 두 행렬을 곱하게 되면 가로축
행과 뒤에 있는 열을 곱해서 값을 적게 됩니다.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지금 보게 되면 그리고 행렬의 곱에서 중요한 것이 또 그 쉐입을 맞춰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지금 A의 경우 3/2, B의 경우 2/4를 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출력되는 C의 쉐입을 보게 되면 앞에 거를 두 개 일치시키고 뒤에 두 개 2와 2가 일치되면서 앞에 3과 뒤에 4가 쉐입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쉐입 맞추는 건 뒤에 신경망 학습할 때 쉐입을 맞춰야지 출력값이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경망에서 행렬의 곱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x가 입력값 2로 2가 쉐입이 2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웨이트를 보게 되면 지금 웨이트는 2/3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 아까 전에 행렬의 곱으로 인해 두 개를 계산하게 되면 y의 쉐입의 경우 3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값이 두 개 들어가면 출력값으로 3이 나오는 행렬의 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다음으로 이제 3층 신경망을 그래서 이제 앞에 걸 배운 걸 토대로 3층 신경망을 구현해 볼 건데요. 먼저 1층, 0층부터 1층, 2층, 3층부터 이제 차례대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먼저 1층 신경망을 이제 보게 되면 저희 지금 입력값 x1 지금 그 전에 각각의 표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먼저 입력 신호들 같은 경우는 x1, x2 이런 식으로 적게 되고 뒤에 이 웨이트를 적는 방법은 첫 번째 층에서의 가중치일 경우 위에 가로로 1을 적게 되고 저희 이제 첫 번째 뉴런에서 두 번째 뉴런으로 가로 1, 2 이런 식으로 적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층에서 첫 번째 값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호 전달을 이제 구현을 해보면 지금 바이어스 1, x1, x2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나오는 첫 번째 값의 경우에는 1과 바이어스를 곱한 첫 번째 바이어스를 곱한 값 더하기 x1과 첫 번째 가중치를 더한 값 더하기 x2 곱하기 두 번째 가중치를 곱한 거랑 다 더한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첫 번째 가중치이므로 각각 전부 다 1을 위쪽에 적고 웨이트 1은 지금 보게 되면 첫 번째 층에서 첫 번째 뉴런에서 첫 번째 값으로 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층에서 얘가 앞층에서 두 번째 뉴런이고 그러면서 첫 번째 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게 됩니다. 교재마다 조금씩 좀 적는 방법이 달라서 다른 교재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순서를 바꾸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희 교재에서는 이렇게 표기를 했네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표현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자꾸 넘어가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앞에 말했다시피 일일이 이렇게 식을 다 적게 되면 A1은 이것이고 A2는 이것이고 A3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일일이 식으로 적게 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저희는 행렬로서 나타내게 될 것이고 행렬 곱으로 앞으로 뒤에 것도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차근차근 입력층부터 차례대로 보게 되면 입력층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액티베이션 1, 액티베이션 2, 액티베이션 3가 이렇게 구현이 될 것이고 지금 HX는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활성화 함수입니다. 그리고 그 값들이 새롭다기보다는 그 값들을 하나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Z 값을 이제 쓸 것인데 그렇게 나온 Z1부터 Z3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값들이 2층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구현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2층에서 나온 값들이 또 3층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h까지는 지금 활성화 함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시그모이드 함수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헷갈렸네요. 여기서부터는 출력층의 설계를 위해서 지금 그 항등 함수나 소프트맥스 함수를 끝쪽에 쓸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맨 마지막 출력층에 대해서 각각의 함수를 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등 함수를 보게 되면 그 전에 이제 기계학습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귀 문제랑 두 번째는 분류 문제가 있는데 항등 함수의 경우에는 주로 회귀 문제에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회귀 문제를 예로 한번 들어보면 지난달 몸무게가 이 정도였는데 이제 다음 달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 이제 회귀 문제라고 하고요. 회귀 문제의 경우에는 입력을 그대로 출력하게 됩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를 또 출력층 끝에 쓸 수 있는데요. 소프트맥스 함수를 쓰게 되면 이제 각 맨 끝층에서 이제 확률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 함수는 주로 분류 문제에서 쓰는데 예를 들면 토끼, 강아지, 호랑이를 분류하려고 한다. 이제 토끼를 입력값을 넣었을 때 토끼의 분류값을 낼 확률을 물어보는 이런 문제 주로 소프트맥스 함수를 씁니다. 소프트맥스 함수의 출력의 경우 0에서 1 사이의 실수값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배운 내용으로 이제 실습을 해볼 건데 이 실습이 이제 손글씨 숫자 분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쓸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해주면 엠리스트라는 타이틀을 쓸 것이고 이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손글씨로 쓴 흑백 이미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있고 훈련 이미지는 6만 장, 시험 이미지로는 1만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라벨 값도 함께 있습니다. 각 이미지는 28x28의 픽셀 이미지로 나타내지고 그래서 전체 픽셀의 경우에는 28x28이니까 784 픽셀 값이 됩니다. 하나의 픽셀에는 즉 흰색, 검은색 사이의 값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흰색의 경우에는 255, 검은색의 경우에는 0의 값을 가집니다. 여기 교재에서는 전처리 과정을 막 크게 언급을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보통 엠리스트를 할 때 전처리 과정을 거쳐주는데요. 이 전처리 과정이라고 하면 앞에 지금 픽셀 값들이 0에서 255 사이의 값들을 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할 때 이 값들이 조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조금 값을 낮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min-max normalization 전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정규화 과정을 하게 되면 0에서 255 사이의 값들이 0과 1 사이의 숫자로 실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지금 앞에 0과 255 사이의 값을 가지던 값들이 지금 0과 1 사이의 실수를 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 나왔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정규화 과정을 거친 입력 변수를 하나의 픽셀 데이터로 뽑아내면 아까 전에 228x28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여기 안에 284개의 값을 가질 거고 지금 5의 경우에는 라벨이 5기 때문에 5를 뒤에 값을 가지게 됩니다. 출력 변수로는 저희가 원하는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의 경우에는 5, 0의 경우에는 0 같이 예측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이 숫자를 저희는 출력 변수로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배운 이제 그 신경망에 대해서 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 지금 5를 기준으로 한번 보게 되면 5의 경우에는 지금 입력 변수가 28x28이라고 했으니까 입력 변수를 784개를 가질 것이고 한 개는 저희가 항상 주던 현양 바이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x0는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x0부터 지금 xn은 지금 784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 각각 전체 입력 변수에 대해서 가중치들이 있을 것이고 이 가중치들이 그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값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면 이제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오면 1을 더 출력하고 아니면 0을 출력하도록 만들 것인데,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저희 아까 전에 그 픽셀 값들이 저희 정규화를 통해서 0 아니면 1 사이 값을 취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픽셀 값들이 지금 x0는 1이니까 1 값을 가지고 뒤에 것들은 각각의 색깔에 따라서 지금 입력 변수를 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던 게 이제 5인 이미지를 잘 찾기 위한 웨이트 값들을 찾아낼 것이고, 그 웨이트 값들을 이제 적용한 결과 0.6이라는 저희 값을 출력층에서 값을 내놨다면 얘는 지금 0.5보다 크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을 출력할 것입니다. 즉 5라는 말이죠. 지금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그 5가 5인지 아닌지에 대한 모델에 대해서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재 보면 전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먼저 5를 5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분류하는 모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면 얘는 지금 0.5보다 크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을 출력할 것이고 얘는 5다 이렇게 분류할 것입니다. 반대로 0의 값을 넣었을 때는 지금 0.35가 나오면서 0.5보다 작으면서 5가 아니기 때문에 출력값으로 나중에 0을 출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들을 잘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5의 경우에는 분류하는 가중치를 잘 보면 5를 분류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지금 가중치를 많이 줄 것이고요. 아닌 부분에는 가중치를 조금씩만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8을 분류하는 모델의 경우 8을 분류를 잘할 수 있는 곳에 가중치를 많이 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점점 가중치를 조금씩 줄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모델들을 이제 합칠 건데요. 그러면 5의 경우에는 지금 0인지 아닌지 분류하는 모델, 1인지 아닌지 분류하는 모델부터 9인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모델을 쭉 가지고 와서 얘네들을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치게 되면 지금 0.1, 얘네들을 이제 확률로서 이제 나타내게 되면 0.1, 0.3 그리고 5인 경우에는 0.8, 그 다음에 8인 경우 0.5, 9인 경우 0.4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건데 지금 5인지 아닌지 분류하는 모델의 경우 0.8로 가장 높기 때문에 얘가 5라고 분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요약을 해보자면 지금 1이라는 지금 입력값이 있고 이 입력값을 784 픽셀로 나타낼 것이고 각각의 색깔의 정도에 따라서 지금 정규화를 거쳐서 값을 이런 식으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입력값이 지금 여기 인리층이 사라져서 그냥 사라졌는데요. 인리층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0인지 모델, 1인지 모델, 2인지 모델, 3인지 모델, 4인지 모델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될 것이고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모델을 가지고 와서 1로 예측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니스트 모델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저희는 신명항에서 활성화 함수로 시그마이드 함수와 렐루 함수와 같은 비선형 함수를 이용한다. 이 부분이 퍼셉트론이랑 달랐고요. 넘파이 4차원 배를 이용하면 신경망을 효율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넘파이를 다루지 않았지만 교재에 보면 넘파이를 이용해서 구현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기계학습은 아까 크게 회귀와 분류로 나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출력층에서 회귀 문제의 경우 주로 항등 함수를, 분류에서는 주로 소프트맥스 함수를 씁니다. 분류에서는 당연히 출력층이 유런수를 분류하려는 클래스와 같게 설정해야 됩니다. 즉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분류하려고 하면 출력층 또한 0에서 9까지 10개를 가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입력 데이터를 묶은 것을 배치라고 하고 이 추론 처리를 배치 단위로 진행하면서 결과를 훨씬 빠르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